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초보 공시생을 위한 길라잡이. 길라잡이란 말 되게 올드한 표현인데 저는 올드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초보 공시생들 헤매고 있죠 지금. 네. 특히 이제 추석 지나고 갑공시 하신 분들, 갑공시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모를 때는 먼저 뭘 찾아? 책을 찾습니다. 교재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교재를 찾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뭘 준비를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 보면 대부분이에요. 책 좀 찾아달라. 뭐 무슨 과목 시험 보냐.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공고를 봐야 된다. 시험 공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공무원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률도 아니고 합격선도 아니고 시험 공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24년 시험, 25년 시험 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시험 공고가 나와 있잖아요. 왜? 시험을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년 시험이니까 내년에 시험 공고가 나오죠. 네, 그래서 국가직은 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고 전에 나올 때도 있고 후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2월 달에 보통 나옵니다. 이 국가 지방직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런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알아야 합격한다. 공무원 시험 아주 기본적인 지식 특강, 아주 기본적인 정보,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요거 1시간도 안 됩니다. 싹 다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안 봐요. 예,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높지도 않아. 자, 통계 보면 알아. 봐,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돼. 하루에 10명도 안 봐. 그래서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뭐 9급, 7급, 5급 이게 뭔지 몰라. 가장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9급하고 7급 난이도가 같나요? 근데 그럼 다 7급 보지 왜 9급을 보겠어요?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되잖아. 이게 계급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비유하자면 좀 웃기지만 소위가 높아요, 대위가 높아요? 대위가 높죠. 그럼 한 번에 대위가 된다고 생각해봐. 가령 그냥. 그럼 대위가 더 어렵겠지 뭔가가. 아니 쉬우면 뭐하러 소위로 들어가 대위로 가지. 군대는 대위로 못 들어간다고? 맞아요. 근데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일종의. 그래서 9급이나 7급 난이도는 당연히 7급이 어려워요. 그냥 당연한 거야 너무. 근데 모르니까 그냥 뭐 5급 보면 안 돼 이래요. 되지 왜 안 돼. 제한은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내가 그 공부해낼 능력이 있냐. 아니 뭐 죽도록 하면 되겠지. 죽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들다 그러는 거야. 공무원 시험이 괜히 힘든 게 아니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한계를 못 넘을 게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급 공무원, 뭐 다 얘기하면 9급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급 공무원 어떠냐? 넘을 수 있어. 누구라도 넘을 수 있어. 이거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7급부터는 약간의 머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9급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자, 대략적인 기간을 자꾸 물어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만약 시험 보실 분들 있죠. 제가 그러면 1년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잖아. 왜? 1년도 안 남았잖아. 근데 1년이란 게 우리가 학교 다니면 그런 게 있죠. 학교를 다니면 한 학기, 두 학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뭐 고등학교 3개, 6개를 다녀야 되잖아. 대학교 같으면 4년제는 8학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졸업하시는 분도 있잖아. 일종의 이제 대학교부터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년 걸려요.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얘기인 거야. 그러나 대부분 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공부해요. 대부분 7월 정도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1년 6개월 뭐.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합격자들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고, 실제 공부의 양을 따져보면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면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노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해야 되냐. 대부분 다 10시간씩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양이 좀 많단 말이야. 그렇게 쫓아가야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간 24년 시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0시간 모자라. 왜? 그거는 지금 7월 달에 시작하셨던 분들 기준이야. 그럼 지금 7, 8, 9, 10 몇 개월이나 지났어 벌써. 7, 8, 9, 3개월이나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라가야 되잖아. 어쨌든 만약에 내가 학기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면 앞에 거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가야 돼? 똑같이? 하루에 선생님이 한 강의 나가면 한 강의씩 나가야 돼? 아니지. 하루에 3강의씩은 나가줘야지.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시험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도 제가 1년 걸린다 그러니까 1년 안 되겠네? 이제 25년 시험으로 바꾸죠. 그러면 또 25년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해? 25년 시험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빠른 건 아니야. 그것도 중간이야. 중간도 아니야. 느려. 느린 건 맞아 확실히. 그러나 못 따라갈 만큼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하면 된다 하는 거. 그게 만약 난 싫다. 난 못 첩자가있어.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어떻게 공부해. 그런 분들 이제 25년을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고 요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얘기했던 이제 시험 공고. 시험 공고란 건 뭐냐면 설명서야. 설명서. 시험을 보는데 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험 과목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 공고가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한 사람들만 이제 몇 명 뽑는구나 정도를 보는 게 사실은 시험 공고야. 근데 이분들은 뭐냐? 이미 봤어. 시험 공고를 한번 본 분들이야. 그래서 시험 공고가 시험은 대충 어떻게 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니까 아까 그 강의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시험 공고예요. 시험 공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인원수. 근데 잘 보면 이거는 2023년 시험의 인원수야. 그러면 이제 착각하시는 분도 이거죠. 매년 585명을 일반 행정을 뽑나 보다. 아닙니다. 이거는 입사 시험이야. 회사 들어가는 시험이야. 회사 들어가는 시험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 해에 필요한 인원만큼만 뽑는 거야. 우리가 대학하고 자꾸 착각을 했어요. 대학은 어떻게 돼요? 대학은 딱 인원수가 있죠. 입학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 정원이 30명이면 30명 딱 뽑는다 그래요. 그럼 30명 뽑을 거 알고 우리가 일종의 라인을 긋죠. 나는 이 점수니까 이 정도면 돼.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뭐 재작년만 해도 1000명대로 뽑았어요. 줄고 주는 거야. 근데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이건 알 수 없어. 언제 알 수 있어? 내년 2월달 돼야 서울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직 지방직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그 강의를 꼭 봐야 돼요. 자, 국가직도 이렇게 보면 시험 보면 이렇게 인원수가 쭉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려면 시험 과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 공고, 올해 거를 먼저 보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시험 과목이 변경되면 올해 시험 공고에 내년 변경됩니다 하고 알려줘요. 근데 이제 아직 변경되는 건 전산직 빼고는 시험 과목 아니죠. 그거는 보호직 아니야. 뭐였지? 하도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보겠습니다. 하도 헷갈려. 보호직 맞네. 보호직만 24년부터 이게 하나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것도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예고돼 있는 거니까 혹시 옛날 거 보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허걱해야 돼. 바뀌었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 다음 시험 과목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와. 자, 시험은 어떻게 보겠다 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나오죠. 몇 살부터 가능하다. 자, 응시 연령 나오죠. 2005년생 23년이야. 그럼 2024년은 4년이면 이게 몇 년생이 돼야 돼? 2006년생이 되죠. 2006년생. 그러니까 내년에 2006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쉬워. 근데 올해 2005년이면 내년 몇 년생부터 가능해요. 와.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지금 헷갈려 죽겠는 거야. 여러분 주로 보는 거는 다 블로그. 저처럼 이런 블로그에 와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만 보니까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죠. 가장 먼저 본 건 시험 공고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뭐 있나 보자고요. 자, 쭉 하면 학력 보세요. 학력 제한 없음 이렇게 써 있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면 고졸 이상이어야 되나요? 대학교 나와야 돼?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제한 없음으로 써 있잖아. 이게 시험마다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야. 만약 경찰 시험 보고 싶으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시험 공고를 먼저 보자. 그 다음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이 필요해? 근데 전산 사회복지. 자, 전산은 내년부터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X야. X고 사회복지부터는 요대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 거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올해 시험 공고를 보신다 그러면 변경되는 시험 제도란 게 있어요. 그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요 메뉴에 보면 여기 원래 파일에 가도 있어요. 원래 파일에 가도 여기 보시면 사전 안내 및 24년 달려지는 제도 해갖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거. 대부분의 블로그는 하나만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냥 이 시험 공고만 대충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것도 인원수만 잘라서 넣어놔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 관련된 거 어떤 거 필요한지는 다 나와 있다.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일정이 나온다. 일정.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또 착각을 해요. 일정이 매년 똑같겠구나. 아니 3월 13일이 올해만 월요일이 지금 내년도 월요일이야? 내년도 3월 13일부터 해요? 안 그래. 자,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달라지겠지. 매년 날이 똑같아.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의심을 해야지. 아니,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날짜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이 시험 공고가 나오면서 이게 안내가 되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시험 접수니까 그때 접수하시오 하는 날짜를 그때 기억해야 돼. 올해 걸 기억하지 마라.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시험은 국가직은 구급이 보통 4월 달에,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땡기면 3월 말도 볼 수도 있고 4월 중순 넘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4월 초에 봐왔는데 이것도 아직은 미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은 6월 달에 봤는데 또 앞으로 땡기고 뒤로 밀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6월 달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서 접수 기간도 앞으로 땡겼다 뒤로 밀렸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고정된 날짜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날짜 아니에요. 근데 접수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 나오고, 뭐 어떤 거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시험을 못 가. 그 다음에 첨부할이 뭐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산 대상 자격증도 여기 나와 있잖아. 가산점이 뭐가 있나요? 막 맨날 물어봐요. 행정 시험 봐야 되는 가산점 뭐가 있나요? 없음. 없죠. 있긴 있어. 변호사, 변리사. 놀랍죠. 그래서 변호사 따로 가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에? 변호사를 따로 가? 구급시험 보러?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네. 아무튼 요게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방금 본 거는 서울특별시 거잖아. 자, 지방직이란 거는, 지방직이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잖아. 그것도 몰라요? 네. 모르면 할 수 없어. 왜요? 지금부터. 네,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이라는 그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런 뜻도 있고, 그에 쓰여 있는 지방이라는 뜻은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앙에 반대되는 지방이 있어요. 네, 국어사전 찾아보면 세 번째 뜻에 중앙에 반대되는 뜻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란 게 있죠. 중앙지검이라 그러잖아. 네, 그런 것들이 다 지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몰랐죠? 네. 자, 몰라도 돼. 이제 이 방송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지 제한이란 게 있단 말이야. 자기 지자체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만 뽑고 싶지. 남의 동네에서 야, 여기 점수 낮으니까 나 여기 와서 시험 볼게. 그렇게 해도 되길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편중되잖아. 뭐. 그래서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그게 또 어디 나와? 요 안에 나온단 말이지. 자, 인천광역시 거 한번 보면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인지 아시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그 언제 옛날 옛적 얘기야. 이렇게 거주지 제한 해가지고 나와요. 요거는 이제 요걸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보시면 거주지 제한은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아주 기본적인 지식특강 안 보면 여기에 거주지 제한이 안내가 돼 있어요. 다. 국가직도 거주지 제한이 일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와.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죽는 거야. 이걸 안 봐서 그래.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고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방송 보고 나서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 죽어요. 헷갈리고 공부보다도 이게 더 어렵다 그래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선, 경쟁률 이게 벌써 다 나왔죠. 끝났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다 났단 말이야. 이게 경쟁률이란 건 뭐냐, 응시율이란 게 뭐냐,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잖아. 경쟁률은 원서 접수 시의 경쟁률이에요. 원서 접수를 몇 명 했냐, 뽑는 인원 대비 몇 명 했냐. 응시율이란 거는 실제 시험 날 몇 명이 와서 시험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률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원서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던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70세도 되고 막 50세도 돼. 50세, 40세 다 했는데 그날 시험 보러 안 오면 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경쟁률을 보고 싶으면 응시율이란 걸 보면 실제 경쟁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이 막 오는 거야. 경쟁률과 응시율이 뭐가 다르지 했는데, 응시율은 보세요. 실제 시험 보러 안 오는 사람이 23%. 일반 행정 같은 경우 국가직이에요. 이 정도. 지방직도 한 20에서 30%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서 실질 경쟁률이 진짜 경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경쟁률을 봐야 그렇게 높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높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선이라고 해놓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이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필기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는 내가 30명 뽑겠다 그럼 30명만 필기 합격을 시킨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켜요. 왜? 그래야 면접 때 또 떨어질 사람 떨어뜨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리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면접 시험 보러.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뽑아. 이걸 이제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 아까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배수가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합격선을 딱 봐. 91점이네? 그럼 91점 맞으면 합격인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지. 왜? 이거는 일단은 2023년 기준인 거고 24년에 시험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점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갑니다. 어려우니까 다 틀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쉬워, 그러면 어떻게? 더 올라가. 95점까지 막 올라가 버려.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어려우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더 내려오지.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 2차 방정식 같아. 2차 함수야, 2차 함수. 얘가 또 변동된단 말이야, 얘가. 기준이 두 개가 변경돼요. 자, 하나는 선발 예정 인원이 변경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난이도가 변경된다. 이 두 가지가 변동되니까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다들 뭐 물어보는 게 올해 91점인데 내년도 91점 맞으면 합격하나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95점 돼버리면 어떡할 거야? 여기 밑에 지방의회는 92점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거, 22년 거, 21년 거 막 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시험 난이도가 다르거든, 계속해서. 체감 난이도도 달라요, 심지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나는 중으로 내야 한다, 상으로 낸다 이런 게 없어. 수능같이 그거를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어,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 그럴 사람이. 그래서 어떨 땐 좀 쉽게 나오고 어떨 땐 좀 어렵게 나오고 막 이래서 들쑥날쑥해요.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대가 90점대 85점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합격하려면 최소 90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이 90점이 뭐야 도대체? 그건 나중에 시험 봐야 나오는 점수야. 지금은 90점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다고 알면 돼. 근데 이거 어렵냐? 어려워요. 어려워. 결국은 공무원 시험은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합니다. 등수 안에. 등수야, 등수. 자, 보세요. 선발 예정이 585명이죠. 근데 필기 시험 합격자 인원은 712명이나 뽑았어요. 자, 결국은 585명만 뽑을 거야. 그러면 여기 빼기 여기 한 사람들은 나머지는 탈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필기시험 합격선이라고 나온 이 점수 91점은 누구 점수예요? 712등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585등의 점수는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712명의 점수는 요거네, 요거. 양성평등이 있기 때문에 90점. 보통 요건 이제 요거지. 그럼 요 밑에 걸로 하자. 위에 거는 양성평등이 헷갈리니까. 자, 52등의 점수가 92점이야. 그러면 31등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어디에 얼마큼 쏠려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얘보다 높겠죠. 92보다는. 그러니까 더 높아야 합격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원서 접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고 이렇게 쪼개서 좀 목표를 세워야 돼. 쪼개서. 어떻게 쪼개? 몇 월까지는 어떤 걸 하고 몇 월까지는 어떤 걸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내 책을 보고 책 인강 뭐 이런 걸 쪼개. 또 하루에 몇 강을 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못 쫓아갑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하라 그랬어? 25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25년 준비하면 뭐 시간 많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역시. 근데 이건 성향이야. 약간 성향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막 공부해서 합격하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줘야지 합격할 수 있어.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막 급하면 마음이 쫄려서 공부 못해. 그게 본인의 성향이야. 그러니까 막 누가 뒤쫓아오고 이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감이 있는 거 있잖아. 그 하루 전날 막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계속 놀다가 그때 돼야 뭔가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른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자기는 꾸준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리해서 나중에 이게 최종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자라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빨리빨리 하고 영감이 탁 떠오르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해야 돼. 그래서 내년 시험 진짜 힘차게 달려야 돼요. 힘차게 달려야 돼. 남들이 뭐 시속 몇 킬로 뛰어요, 요새 뛸 때는. 5km 뛰면 자기 10km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천히 가실 분들은 3km로 설설 경보하듯이 뛰면 돼. 그러나 너무 늘어지면 또 힘듭니다. 뭐 25년 아니야 26년 할래. 26년 시험은 지금 공부해가지고는 가망이 아예 없습니다. 막 오래 공부하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 공무원 시험은 이 대단한 암기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면 앞에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과목을 자꾸 막 6개월씩 하고 있어. 한 과목씩 한대 자기는. 마무리가 안 돼. 근데 마무리 했대. 그래서 다른 과목 넘어갔어. 근데 그 과목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그렇지 않으면 학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다시 기업들의 문이 닫힙니다. 무슨 기업들이 선발 인원 신규를 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다시 공무원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때예요. 왜? 지금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도 많죠.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던 분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죠. 내년이 이제 블루오션이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폭망할지 아무도 몰랐거든, 지금. 경기가 급하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고용이 안 되면 다 공무원 시험은 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열하지. 그리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넘어와 버려갖고 나보다 높은 점수 받아버리면 등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밀려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빨리 뛰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 이 전반적인 것들을 오늘 쫙 다 보시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